제가 일단 뒤에서 준비한 내용은 그 입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선생님들이 학습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고3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입시 전형에 맞게 자기가 먼저 입시 전형을 정하고 자기 현 위치에서 이제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입시를 제가 달라진 입시, 그리고 스카이 전형이 어떤 게 있는데 우리 아이는 여기를 지원하려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좀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쪽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PT를 좀 많이 쓸게요. 보시면요. 첫 번째, 일단 대학 입시 전형인데, 제가 요 입시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올해 입시는 그동안의 입시하고는 아예 판이하게 다르게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수시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비교과 스펙이 많은 친구들, 올림피아드를 했거나 뭐 중학교 때 과학고, 영재고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수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한다면은, 올해에는 아예 비교과 스펙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비교과보다는 오히려 학교 내신이나 학생부 상이 더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었고, 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능이 쉽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배치표가 아예 흔들렸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저학력도 맞추기 힘든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런 시국에서는 어떻게 자기가 방향을 잡고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할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잘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부터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입시 패러다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 비교과죠. 그래서 교회 비교과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돼버렸느냐, 교회 비교과가 자소서 추천서에도 아예 금지, 심지어 교사가 추천서에 교회 비교과를 쓰는 경우에는 아예 그 학생은 선발에서 제외될 정도로 0점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탭스나 올림피아드는 아예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서울시 탐구대화라는 말을 자기가 만약에 썼다 하면 학교 자체에서 필터링해서 자소서가 교수님이 읽으실 때는 입학사정관제 분들께서는 별별별로 읽게 돼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를 쓸 때는 교내 경시와 교내 사항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신뿐만 아니라 교내 사항, 모범사항이나 봉사사항 같은 것도 꽤 의미 있는 사항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오늘 좀 실사례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호응을 좀 해주시면 제가 좀 힘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감사합니다. 일단 한양대를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마 올 입시에서 가장 핫한 전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한양대가 올해 교과 종합이 처음 생겼는데, 이 한양대가 표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양대는 내신을 보지 않겠다.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가 내신도 반영이 안 되지만은 수능도 없어요. 그리고 면접도 없어요. 그리고 이 전형은 교사 추천서가 없어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환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한양대학교 이 전형을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뭔지 되게 의아했거든요. 아니, 그럼 뭘로 뽑느냐? 그랬더니 대학교 입학처에서 설명하시기로 요 전형은 잠재력을 보겠다. 그래서 그 학생의 숨은 잠재력을 뽑는다 얘기를 했는데, 올해 이제 입시 결과가 나왔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요 두 학생이 같은 학생인데, 같은 학교 학생인데, 첫 번째가 내신이 2등급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내신이 2등급이고, 교내 수학 경시, 은상, 금상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디를 지원했냐면은 정컴을 지원했는데, 불합격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올해 불합격됐는데, 반면에 두 번째 친구 보시면 내신 7등급.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얘기하면은, 제가 듣기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고3까지 자기의 온 실력을 바쳤다고 하는데, 공부한 시간보다 오히려 논 시간이 많을 정도로 공부를 생각보다 내신에 집중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을 잠깐 보시면은 교내 지학 경시 동상.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지원자가 거의 없어서 이게 참가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좀 중요해요. 이 친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자학공이 뽑혔는데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등급 맞았던 친구가 불합격하고 7등급의 친구가 합격을 했는데 바로 이 모범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고가종합이 여러분의 그 성실도,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잠재력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가 오히려 이런 전반적으로 다 그 교내 사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범사항이 이 친구는 1, 2, 3학년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양대에서 되게 깊게 본 것 같고, 입시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정컴이나 전작과 기계과
요런 과들은 지금 보시면 너무 경제를 치열하기 때문에 상위권 학과는 내신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지원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 같고, 이 원자핵공은 지금 애들이 보통 보시면 중하위권에 분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우스갯소리지만 원자력 자체가 우라늄이 지금 35년 남았기 때문에 원자핵공은 진학하고 나면 나중에 문과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원자핵공의 경쟁률이 낮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붙을 수 있었고, 그 밑에 있는 학생도 잠깐 보시면 5등급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다른 학생인데, 다른 학교 학생이고 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양대 교과종합 공대를 지원했는데 자기주도상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학교 제가 자기주도상 조건을 찾아봤더니 독후감을 하나 제출하고 영재학급이면서 자습을 25일 이상 했다. 요런 게 만족이 되면 자기주도상을 주나 봐요. 근데 한양대학교에서는 그것을, 이 자기주도상 자체를 성실도로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이하게 결과가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 얻을 수 있는 거는 내신이 낮다고 해서 수시 전형 중에 자기한테 없는 전형은 아니고, 잘 찾아보면 한양대 교과종합 같은 틈새가 있다. 요거부터 오늘 한번 포문을 열고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다음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일단 저기 짤막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 정시 같은 경우가 수능이 너무 쉬워서 이번에 초인플레이션이 왔는데, 수리 B형 만점자가 4.3%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에서 의대가 지금 2~3천 명 뽑는데 지금 수리 B가 만점자가 6,600명이기 때문에 하나 틀릴 경우에는 수학이 의대를 지원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지금 이과 어머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제가 쭉 얘기를 해보면, 영어도 만점자가 3.3%고 수리 B형은 컷 1등급이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친 수강생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하는데, 수학을 이번에 6월, 9월 동안에 계속 만점이 안 나오다가 이번에 수능 모의를 봤는데 자기가 생각보다 하나 틀려가지고 굉장히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 끝나고 나서 깍 소리 질렀는데, 실제로 그 인터넷 가서 집에 보니까 2등급이어서 한 번 더 소리 질렀대요. 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정도로 지금 수리가 굉장히 쉬워가지고 학생들이 만점이 많이 됐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다. 이렇게 일단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인트만 딱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대학별 배치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수학과 영어가 쉽다 보니까 과학 탐구로만 변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1, 2점 사이에 촘촘하게 학생들이 존재했고, 정시를 지원하는데 특히 이 배치표가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예상하는 배치표보다 실제 결과 사례가 많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대 의예과 말씀드리면 393이 작년 기준인데 올해는 400이에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진학사가 좀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높은 편이고, 나머지 기타 종합 주기 내보면은 396 정도. 그러니까 상위 0.01% 안에 들어가는 서울대 의예과가 굉장히 높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의대 395, 한양대 393. 그래서 지금 보면은 되게 인플레이션 됐다는 거 알 수 있고, 연고대도 380 이상이다 보니까 올해 정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여기 또 학생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수능이 쉽기 때문에, 그리고 올 수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해가 있기 때문에 수시를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좀 전형별로 자세히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정시 분석을 좀 더 말씀드리면, 자, 의치대를 제가 좀 분석을 좀 했거든요. 의대가 1097명, 올해 정시 인원만 제가 뽑아왔는데 경쟁률이 올라갔어요. 정원이 작년보다 한 400명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상승을 한 이유가, 빅5 의대가 올해 너무 많이 몰렸어요. 서울대, 울산대, 카톨릭, 성균관대, 연세대학교. 그래서 이렇게 5개 빅5 의대가 많이 몰리면서 의대는 오히려 경쟁률이 더 치열해졌고, 제가 알기로는 요 근래에는 치대보다 의대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보시면 치대가 299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근데 단 주의해야 될 점은 나군에서는 예외였는데,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빅5 의대를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일단 의대 올인이고, 자기 점수대가 빅5보다 조금 낮은 친구들은 가군의 지방의대 일단 쓰고, 나군에는 치대로 다 올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나군은 이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어머님들이 사실 이런 내용은 잘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고, 제가 포인트로 잡을 거는 요거거든요. 2016학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에 탐구를 하나 반영한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학교는 다 반영인데, 올해 제가 볼 때 단국대는 신의 한 수였죠. 단국대 의치대는 올해 탐구를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경쟁률이 몰렸을까요? 20대 1인데 보통 의대가 4대 1인데 얘가 20대 1인 이유는 올해 생투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죠? 올해 과학탐구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어느 과목이죠? 생투. 만점자가 0.2%밖에 안 되는데 생투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입니다. 그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 중에 언수회가 하나 틀리고 물리원이 50, 그리고 생투가 28이에요. 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4인권 학생이고 지금 상대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생투가 28점 나와가지고 이 친구는 어디 썼냐면은 단국대 의치대 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그런 경우처럼 여기서 먼저 하나 빌리자면은 어머님들이나 혹은 학생들이 생투가 자기 성향이랑 맞지 않는다면 인원수 때문에 유리하다고 해서 선택할 건 아니다. 제가 볼 땐 그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체크를 드리고, 그 다음 대구안이 되는 탐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올해 틈새 시향이었고, 언어가 반영 안 된 학교가 관동대 카톨릭. 그래서 카톨릭 의대랑은 다르고 관돌릭 카톨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건 아마 좀 도움 되실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공대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아마 공대는 경쟁률이 5대1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입시를 해보면 어머님들이 항상 언제 고민하시느냐, 수능이 끝나고, 이제 입학처 어머님들이 이제 점수에 맞춰가지고 배치표를 쓰실 때 컴퓨터 앞에 앉으셔가지고 원서 접수 날 어느 학과를 쓸지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3대1, 예를 들어서 이건 서울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울대가 올해 경쟁률이 평균 4대1인데 만약에 6시 마감인데 5시에 홈페이지를 열었다. 그랬는데 홈페이지에 그 과가 경쟁률이 3대1이 안 되면 그건 그 해에 빵꾸 나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점수대가 비슷한데 자기가 어느 과를 쓸지 정말 모르겠다. 이 두 과 중에 고민된다면 서울대 기준으로 한 가지 팁은 3대1이 안 되는 학과는 거의 미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배치 환산 점수보다 한 10점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올해 연대 전자랑 화생공이 6.8이랑 9.3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높죠. 그래서 화생공은 지금 9.4이면은 보통 평균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높은 이유는 바로 이 밑에 제가 적어왔거든요. 작년에 화생공이 61명 뽑는데 추합이 66번까지 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작년에 연대화생공이 빵꾸 났죠. 그래서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연대화생공이 보통 385 정도는 돼야 쓸 수 있는데 요거는 일반고 학생 361점이 작년에 붙었어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고대가 같은 나군에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연대 쓸지 고대 쓸지 고민이시거든요. 해마다 빵꾸는 무조건 나요. 근데 이제 항상 저한테 이제 입시 설명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 쓸 때쯤 되면 저한테 전화가 오시는데 연대가 빵꾸 나느냐 고대가 빵꾸 나느냐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올해는 연대가 빵꾸가 안 나고 연대가 폭발했죠. 그럼 내년엔 연대가 빵꾸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그럼 선생님, 올해 연대가 폭발했으니까 내년에 연대가 빵꾸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어떤 사람들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한 20번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제가 항상 입시로 얘기해보면은 그런 다양한 경우의 수는 없고요. 작년에 딱 만약에 빵꾸가 나면 모든 대치동이나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그 환산 점수 컷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배치표를 유도하실 때 이 과는 작년에 이 정도도 붙었기 때문에 올해 너는 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몰리거든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해에 빵꾸 났으면 그 다음에는 폭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한 가지 팁입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괜찮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강조할게요. 전년도 입결이 특히 낮은 곳은 과열될 확률이 높다. 이해되시죠? 도움 되시죠? 예, 저도 이제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일단 서울대 지금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스카이를 제가 완벽하게 분석을 할 건데 들으실 때 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의 내신이 어느 정도니까 이 전형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작년에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여기 잠깐 들어가기 전에 전교 50등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일반고인데 그 친구는 어디 가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가 의대가 목표였거든요. 근데 전교 50등이면 솔직히 의대 가기에는 여러 면모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수시를 쓰기에는 또 자기가 상대적으로 내신이 안 좋으니까 자기는 수시 안 될 거다 이렇게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그 친구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전교 50등이지만은 의대는 가고 싶다. 근데 수시를 어디를 쓴 생각을 했느냐, 전형을 먼저 공부해서 학생부나 뭐 종합 전형으로 가지 않고
논술로 가야겠다. 그래서 논술은 내신 반영률이 0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형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아까 그 앞에 선생님들이 학습법 굉장히 잘 얘기해 주셨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입시 때 자기가 논술로 공부할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내신 기간에 어느 정도 내신을 버려도 돼요. 뭔지 이해되시죠? 고2 때는 제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고3 때는 어차피 내가 학생부나 그런 내신 전형으로 갈 게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친구들이 내신할 때 1학기 동안에 수능을 올리거나 아니면 논술 2 과목을 공부하는 식으로 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 친구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의대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제 진정성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보시면 지금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전교 1, 2등 전형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얘기하시면은 벌써 우리 아이는 1, 2등이 아닌데 요런 반응 나오실 수 있는데 차차 제가 등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 1, 2등이고 6.75 대 1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규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점점 줄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데 올해 2016학년도로 제가 정리해 보면 11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규는 감소하는 추세고 그리고 21.72% 정도 비중이에요. 그래서 수시에서 아주 높은 비중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의예과가 5명 줄었고 대표적으로 2등급 3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저학력에서 30%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규는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먼저 의대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의대를 쓰려면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전교 1, 2등이면서 학생부가 1.0x 이해되시죠?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1등급이고 딱 한 번 1학년 때 뭐 국사 2등급 이 정도 나와야 이내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거의 퍼펙트해야 돼요. 그리고 요새는 교회 비교과가 없기 때문에 지균에서 내신이 안 좋으면 거의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의대는 1.3이 넘어가면은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티켓을 아끼시는 게 좋고요. 공대도 1.3입니다. 대부분 공대 쓰는 친구들 다 1.1이 많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3이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해 의예과 합격한 그 수도권 학생이거든요. 강남구가 아닌 수도권 학생인데 이 친구 전교 1등이고요, 당연히. 근데 의예과 올해 서울대도 붙었고 의대가 3개 붙었어요. 워낙 내신이 좋았기 때문에 보시면 수학 1등급, 과학 1등급, 국영수가 1.06이죠. 제가 이 사례를 가져온 이유가 내신이 좋다. 근데 이 친구는 의예과 같은 경우는 내신만 좋지는 않다. 이 친구는 뭐도 관리했냐면은 교내상도 관리했는데 교내 경시 물리, 화학, 수학, 지학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계속 최우수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되게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 하나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팁을 잠깐 드릴게요. 수시에서 교내 경시 상이 요새는 각 학교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건 제가 학생들 데이터베이스 한번 쭉 조사해 봤는데 교내 경시도 약간의 차이는 있다. 금상은 한 명 주고 은상부터는 2명 이상 주죠. 그래서 은상과 동상 그거와 금상은 어느 정도 차별을 두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객관적인 수치는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전형적으로 보면 최우수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혹시 교내 경시 1학년 때 자기가 은상을 탔다. 그래서 2학년 때는 교내 경시 응시할 필요가 없나요? 그렇다면 저는 다시 한번 응시해서 최우수상이나 금상을 받아놓으면 괜찮겠다.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 실험 탐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 봉사상이나 효행상도 놓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완벽했죠.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 경험으로 이 친구는 사실 수능도 되게 잘 봤어요. 그러니까 지규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학생부도 잘하는 애들이 수능도 잘하는 애들이 좀 많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상위권 전형이라서 지금 분위기 안 좋아지네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상위권 난 아닌데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웃음 다 없어졌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웃음 좀 피워보고요. 자, 일단 일반 전형. 자, 여기는 이제 좀 나아요. 아까 지규는 1, 2등이었죠. 얘는 전교 10등. 제 기억에 보통 대치동학교는 한 9등까지는 거의 붙어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 학교에는 한 내신이 한 4등인 친구가 떨어졌는데요. 그 친구는 의대 썼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향하실 수만 있다면 내신이 10등, 전교 10등까지 들어가시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제가 지금부터 좀 알려드릴 건데, 요게 이제 휘문이나 다른 좀 자사고 계열은 한 25등까지도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순수 일반고가 10등이고, 이제 약간 자사고는 제가 별도로 준비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016학년도에 보시면 13명 증가했죠? 그래서 일반 전형은 올해 약간 인원수가 늘었고, 53%예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 서울대가 제일 많죠. 수시 중에 큰 비중이고 의예과가 10명 증원됐습니다. 작년에 좀 줄인 거로 올해 다시 복원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고요. 자, 일단은 분석을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원래 서울대가 2014학년도에는 3배수였는데 작년 2015학년도부터 2배수로 바꿨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2배수로 바꾸면 내신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쁜 친구들은 떨어져요. 그래서 내신이 어느 정도부터는 쓸 수 있냐면은 전과목 2.0 보이시죠? 그래서 요 정도 라인 친구들이 보통 1차 선발이 되고요. 교회 스펙은 아예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스펙은 아예 지우셔도 돼요. 그래서 뭐 뇌과학 올림피아드, 물리인증, AP, 성균관대 KMC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순수 학교 내신과 교내 경시 이런 사항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수시 지원이 요거 올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머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외부 사항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내신이 어느 정도 잘 나오시는 분들은 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올해 입시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너무 상향을 많이 하셔가지고 전기 기계 같은 경우는 폭발해버렸어요. 한 1.3도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고요. 반면에 자기가 조금만 양보해서 수시에서 내신이 1.6에서 한 2.0이다. 그러면 전교 한 7등이거든요. 전교 한 7등에서 한 9등 정도 되는 친구는 하향을 한 친구는 올해 거의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수시가 욕심이 좀 생기지만 자기 내신이 조금 불안하다면은 내리시는 거 진짜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의고사가 요새 너무 변수가 크기 때문에 서울대만큼은 약간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고요.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수시는 낮추는 게 좋다. 요거 팁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정말 와닿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낮춘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기나 기계를 쓰시기보다는 건설 환경이나 원자력이 도움되시고요. 더 낮은 과고 생명공학으로 쓰시기보다는 식품 동물 생명이 더 낮으세요. 그래서 여기가 더 확률이 높으시고 자, 일단 요거는 올해 서울대가 발표했죠. 2016학년도에는 우선 선발은 폐지입니다. 2017학년도는 완전 폐지고 올해는 잠정적 폐지. 이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선 선발에서 지원자의 상위 5%는 너무 우수한 애들은 수능 볼 기회도 없이 바로 합격이거든요. 이 친구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내신이 이거는 좀 이렇게 아주 내신도 좋으면서 수능도 잘 본 애들이 고민했던 건데 괜히 서울대 썼다가 붙으면 어떡하나. 좀 몹쓸 고민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우선 선발 될 걱정 때문에 못 쓴 친구들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예 폐지해요. 그래서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 안전빵으로 넣으셔도 된다. 수능 너무 잘 보면 서울대 버리시고 정시로 가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고 정리를 좀 할까요? 의예과가 면접이 60분이고요. 웃음을 빨리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위기 제일 싫어하는데 그리고 6개 상학 면접이 있고요. 자연계 공대는 똑같아요. 그래서 시간 같아졌고 요거는 누구나 다 아시는 거라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공대는 과학이 없습니다. 공대 서울대는 수학만 응시하기 때문에 과학은 안 준비하셔도 돼요. 자, 요게 일단 하나의 특징이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서울대 의예과는 전 과목 1.3이면 쓸 수 있다. 아까 지균이 몇이었죠? 1.0x였죠. 근데 1.0x가 안 되는 친구들 중에 내신이 전교권에 들면서 1.3이면 일반 전형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대가 45명 뽑기 때문에 여기가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 경쟁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과에 부합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내신이 한 1.5였는데 서울대에 붙은 친구 보시면 천식을 실제 앓고 있었고 자기가 그 천식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조언을 얻어서 치료 방법을 자가 연구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 보시면 자기의 스토리죠. 그리고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자기만의 구체성을 띠기 때문에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좋은 자소서입니다. 단적으로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기가 집중력이 좋다. 그래서 어느 날 수학 문제를 풀었더니 계절이 바뀌어 있었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설명 중에 하나거든요.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좀 오버한 거죠. 근데 그 정도로 특별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그 밑에 거 보시면은 자연계열 보겠습니다. 자, 공대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같은 학교인데 동일한 과 2명 쓰면 1명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내신이 우수해도 서울대학교에서 같은 일반고인데 같은 전작가 2명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신이 자기보다 좋은 학생이 무조건 뽑히기 때문에 1차 서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요거 이제 올해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올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서울영재고가 작년에 85명 뽑혔는데 올해 서울대 30명 준 거 아시죠? 이 서울대가 영재고로 올해 인원수를 줄여가지고 그 인원이 일반고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학생들 중에 일반고 이게 붙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친구도 올해 다 붙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정리드리면 일반고가 합격자가 전 과목 1.7,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거는 수가가 1.3이다. 수가가 좋으면 전 과목이 낮아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하나 포인트고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눈에 띄는데 아까 전교 10등까지 쓴다 그랬지만 1학년 때 성적이 낮아도 되더라고요. 상승 곡선 합격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1학년 때 20등이었다가 치고 올라온 애들 혹은 치고 올라왔지만 12등이어도 이거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올해 합격 사례가 존재하니까 꼭 알아두시고 교내 경시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내 경시가 없더라도 내신이 한 1.7 정도까지 가시면 서울대 1차에서 자기가 기계과는 못 쓰겠지만 건설환경이나 원자력공을 쓰시면 괜찮아요. 조선해양. 이해되시죠? 하향하면 분명히 쓸 수 있다. 그리고 웬만하면 넣어놓는 게 좋겠죠? 수능 잘 보면 버릴 수 있으니까. 면접이 이유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하나 팁을 알아두시고 반드시 서울대는 너무 수시를 상향하지 말라는 거 제가 조금 강조드립니다. 올해 그렇게 몰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지금 경향을 분석해 왔는데 1.4 기계는 떨어졌지만 1.73 재료, 1.9 건설환경, 1.85 조선해양 다 붙었죠. 하향하는 친구들은 올해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이 틈새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고 올해 제가 설명해서 이 얘기를 해도 어머님들 막상 또 쓰시면 절대 하향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향 전형은 용기예요. 그래서 상향하시는 것보다 약간 내리는 거 좋아요. 요거는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좀 와닿으시죠? 요거는 좀 꼭 제가 강조하고 싶었고, 자 그럼 학습법을 잠깐 보시면 여기가 일단 의예과부터 제가 좀 강조드려 볼게요. 이 다중면접인데 이 자소서는 누구나 다 잘하고 프리젠테이션 애들 능력 좋고 다 어디서 변별되냐면 상항에서 변별돼요. 이 상항 면접이 실제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와가지고 상항을 재현하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일단 거기서 당황하고 막 실제로 막 술 취한 연기 이런 것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술 취한 사람을 어떻게 병원 응급실에서 막아야 되느냐 이런 걸 실제 교수님이 한번 연기로 보여줘. 막 이런 적도 있었고, 자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뽑아왔는데, 자 상항 면접은 가치를 갈등하게 만드는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새벽에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아무도 없다. 그때 당신은 건너겠는가? 요거 되게 단순하죠. 자, 근데 교수님이 물어보면은 어떤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저는 건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아, 학생은 왜 안 건너지? 너무 도덕심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거 밤에는 뭐 좀 건너도 되잖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그러면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아, 그럼 건넙니다. 막 이렇게 바꾸면 이거 더 안 좋아 보여. 그래서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 자기 의견을 쭉 밀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혹여 정답이 아닐지라도.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정답이 없죠. 그래서 제가 가르친 수강생 중에 이제 좀 잘 얘기했던 친구가 요걸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 저는 신호등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안철수 교수님의 시민사회에 대한 책을 읽었었는데, 이 시민들이 서로 약속을 지켜가지고 이 보행자가 운전자를 믿어주고 또 운전자가 보행자를 믿어줘서 아무리 밤 시간대여도 보행자가 안 건넌다면 운전자가 과도하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기 때문에 그 감소하는 매연의 경제성과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보행자가 또 운전자를 믿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해소감, 요거를 자기는 믿기 때문에 건너지 않겠습니다. 혀를 내두르죠. 그래서 굉장히 잘 얘기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대 의예과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답이 없다. 자신감. 그래서 요거는 계속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웃음 포인트였는데 안 터졌고요. 자, 지금 마음속에서 이거 어떡하지? 막 불안해서 지금 죽겠네요. 자, 웃음 포인트 5개 남았고요. 자, 그래서 좀 안정 찾았습니다. 자, 자연계열도 좀 설명드리면, 일단 대학 과정은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물천이나 아니면 생명공학 지원하실 때 일반 생물이나 일반 물리나 하지 마세요. 요거는 시간 낭비시고, 그리고 교과 과정 1, 2만 충실하시되 지망하는 학과의 과학 2를 내신으로 꼭 선택하셔서 개념 정리하시면 요새는 쉽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 애들 5개 출제되면은 보통 4개는 풀어요. 그래서 거의 변별력이 요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마시고, 그리고 공대는 잠깐 말씀드리면 이 98% 정도 수학 그 B형이 나오시는 분들은 5개 중에 4개는 그냥 풀거든요. 그러니까 공대는 수학을 그냥 수리심화의 연장으로 생각하자. 수리 논술을 너무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요새는 서울대 트렌드가 변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엄청 어려운 수학이 아니고 이 학생들 수능 B형 98%인 친구들이
다 풀 수 있는 난이도예요. 그래서 수리 논술을 너무 어렵고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 기출문제에 기반해서 자기가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되면서 공부하는 그런 공부가 훨씬 유리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싶고 너무 방향을 핀트로 어긋나시면은 안 좋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해서 서울대는 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연고대가 남았고요. 자, 연고대 하나씩 설명드리면 자, 이제 좀 들으시면서 내가 요전형 써야겠다. 요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연대. 자, 연대가 150분 수학은 필수, 과학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물화생 선택인데, 자, 연대는 원서에 과학을 쓰셔야 됩니다. 당일날 선택이 불가능하고요. 미리 결정하셔서 가야 되고요. 자, 연대는 수학이 60점 만점이었는데 31.69였어요. 그래서 올해 평균이 작년보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상승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분석할게요. 자사고나 과고는 너무 평이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 맞았어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평균이 내려간 이유는 일반고 학생이 논제 3, 5, 6이 어렵다고 느낀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과고나 자사고는 내신이 어렵기 때문에 논술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체감을 그렇게 하는데 일반고 학생들은 학교 내신보다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연대 논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보시면은 포인트만 제가 좀 찝어볼게요. 자, 과학은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자,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가 되지만 과학2를 안 하시고서는 절대 연대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연대를 생각하신다면은 과학2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잠깐 밑에 보시면 생2가 올해 지금 생물원이 안 나왔죠. 생2에서 4문제가 다 나왔기 때문에 생2 없이는 생물 논술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2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자, 의예과가 지금 95점, 자, 95점 정도로 높았고 이공계가 76점인데 자, 제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과학은 난이도가 쉽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과학은 40점 만점 중에 30점이 넘기 때문에 대부분 평이해졌고 중요한 거는 절대 점수가 아니다. 과학 그 선택 과목에서 내가 몇 등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100분위가 좀 중요하고 자, 과에 따라서 물리를 선택하는 경우는 기계과에서는 좀 유리하죠. 합격자 수가 기계과는 물리가 좀 많고요. 화생공은 화생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최저학력이 증가해서 언수회탐 합이 7등급이에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과학과 학생들이 올해 일반 전형 연대 논술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언수회탐 합 7이면은 요거 일반고한테 유리하죠. 과학고는 언어 너 몇이니? 7.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언어가 7이에요. 그럼 수학은 000이어야 쓸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과고생이 거의 못 썼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고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예과는 당연히 이제 별도입니다. 1등급 3개고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신은 반영이 0이기 때문에 연대 논술은 내신 상관없으십니다. 전교 200등이든 상관없어요. 연대는 논술만 잘 쓰면 된다. 자, 근데 이제 요게 아마 제일 핫한 내용인데 자, 물리 선택하는 친구랑 생물하는 친구 의예과 지망하시는 분들이 둘 다 잘하는데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를 택하느냐? 자, 요게 이제 올해 결론인데 자, 이게 환산 점수가 있기 때문에 물리는 과목이 좀 어렵죠.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 혹시 어렸을 때 올림피아드를 했으면 물리 과목은 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리는 올해 제가 내보니까 하나 정도 틀린 친구랑 생물 만점이 점수가 같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컷을 볼게요. 올해 이제 학생 중에 수학 다 풀고 생물 다 푼 친구는 연대 의예과 최초 합됐고요. 수학을 다 맞았는데 물리에서 하나 틀린 친구가 요게 이제 한성과고 친구였는데 다 최초 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수학을 하나 잠깐 실수했다. 하나 실수했고 물리를 하나 틀렸는데 올해 이 친구도 이제 자사고인데 연대치대 추합 3번. 이해되시죠? 연대치합 추합 3번이면 붙습니다. 6번까지는 붙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생물 만점이랑 물리 하나가 똑같죠. 뭔지 보이시죠? 그래서 생물이 난이도가 쉽고 화생이 대체적으로 쉬워요. 그리고 물리도 요새 많이 쉬워졌지만 그래도 물리를 선택한 애들이 물리를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의예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물리를 잘한다면은 생물 대신에 선택해도 나쁘지 않다. 요거는 좀 틈새 시장입니다. 자, 말씀드렸고요. 자, 시간이 지금 조금 오버돼서 좀 빠르게 할게요. 자, 일단 좀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학생부 교과종합 자, 일단 중요한 것만 설명할게요. 자, 이런 것들은 제 오늘 그 보조 프린트 자료집에 다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자, 거의 보시면 자, 교과 종합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이 연대 교과는 내신이 정말로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서울대 지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고요. 종합은
내신이 조금 약하지만은 학생부 상이 있다. 종합적으로 선발이 되는데, 자, 지원을 제가 실질적으로 좀 컷을 알려드릴게요. 연대 들어가셔가지고 Z 점수 내셨을 때 2가 넘어가시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교과 종합 전형 쓰시려면은 Z 점수가 2 이하여야 돼요. 그래야 붙을 확률이 좀 있으시고, 자, 두 번째는 교과를 쓰시고 싶다. 이거는 순수 내신이기 때문에 의예과는 국영수가 1.1 굉장히 높죠. 지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대는 국영수가 1.2. 자, 요렇게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신이 조금 낮지만 교내사항이 있는 경우는 1.6 정도까지가 교과 종합. 교과 종합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1.6 정도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제가 올해 결과 잠깐 풀어보면 합불 사례가, 자, 국영수가 내신이 1.13인 애가 있었는데 신소재공학과 교과로 써서 불합됐거든요. 자, 이 친구는 제가 좀 분석하면, 이 친구는 근데 교내상도 꽤 많았어요. 화학 최우수, 수학 우수. 만약에 종합 전형으로 썼으면 붙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교내상이 많았는데 내신이 좋다고 생각해서 교과로 써버리니까 떨어져 버렸죠. 교과는 지균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박빙입니다. 교내상이 많으시면 돌리시는 게 좋아요. 밑에 친구가 바로 그런 사례인데 내신이 1.08, 얘는 더 좋죠. 근데 올해 기계공학과 교과 종합으로 썼거든요. 굉장히 현명한 이유가 이 친구는 교내상이 물리랑 수학이 최우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신이 좋아도 그냥 종합으로 썼더니 교과 종합 쓴 애들 중에서 등수 세웠더니 1등.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자, 요렇게 지원하시는 게 유리하고, 같은 내신이어도 어떻게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일단은 세 번째. 자, 이 친구는 지금 1.66이었는데 화생공 불합됐죠? 상위학과는 올해 치열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 지루하시죠? 예, 지금 제가 준비한 게 많아서 근데 시간이 좀 오버돼가지고 어머님들 힘드실까봐 좀 포인트 위주로 할게요. 자, 일단 연대 과학인재 쓰실 분들은 보셔야 되는데, 이 과학인재가 보통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과학고 전형이니까 쓰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나 막상 이 대치동에서 입시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이 과학인재가 일반고가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고가 일단 다 뽑혀요. 그런데 과학고가 뽑힌 다음에 과학고 학생들이 연대, 고대, 카이스트가 동시에 붙으면 카이스트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인재 기계공학과가 작년에 뽑힌 다음에 한 절반 정도는 추합으로 빠져요. 그럼 나머지 추합을 절반은 일반고가 채우거든요. 그래서 과학인재가 일반고도 쓸 수 있다. 추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특목고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떤 애들이 그런 과학인재를 써야 되느냐. 이 과학인재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교외상 제출이 가능한 유일한 전형입니다. 비교과 교외상 3개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 아이디어 대상 혹은 전국 발명대회 은상 아니면 자기가 뇌과학 올림피아드 이런 게 있으시다면 연대 과학인재 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신이 언제까지도 쓸 수 있느냐? 한 2.0이어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수가가 2.5여도 예를 들어서 국영수가 2.5여도 수가가 1.5시면 이거 쓸 수 있으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과학인재는 내신이 많이 낮아도 이 교외상이 있으면 극복이 가능합니다. 자, 기출문제 시간상 넘어가고요. 자료집 보시면 되고요. 학습 전략. 자, 이 연대 과학인재는, 자, 일반고 학생은 자, 물화생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 것. 자, 그렇게 말한 이유가 실제로 과학인재에서 이거 여름방학부터 물화생이 통합이라고 출제된다 그래가지고 공부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막상 연대에서 발표는 통합으로라고 해놨지만은 올해 논리추론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대가 약간 전형을 제시한 다음에 그 전형 기출대로 잘 안 내는 편이라서 어머님들이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고려대 학교장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제 자료집을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문제 그렇게 정리하고, 자, 이제 고려대 볼게요. 자, 고려대부터는 한 5분 정도면 정리합니다. 자, 좀 힘드시죠? 자, 일단 하나씩 보시면, 자, 고려대. 자, 논술 전형 같은 경우가 100분인데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고려대가 시간이 짧은 편이고, 자, 일단 수학은 이렇게 오전, 오후가 4문제, 5문제 정도 나왔고요. 자, 일단 밑에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수학 논술은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고대는 답이 안 떨어져요. 수학 답이 뭐 25, 딱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보통 문제가 25.75, 막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계산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이 정수로 안 떨어져도 자기를 믿고 그냥 풀어야 된다. 고대는 검사할 시간도 없는 이유가, 자, 수학 5문제, 자, 생물 선택하신 경우는 생물은 6개 나왔거든요. 100분 동안에 11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평균 논제당
10분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려대는 실제로 다 쓰고 나면 의대 붙거든요. 다 쓰는 것도 힘든 학교가 고려대학교예요. 그래서 의예과가 보통 10문제에서 11문제 나오는데 일단 써내는 것도 어렵다. 요게 일단 고려대학교 하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 논술은 교육과정 안에서 대부분 출제됐고요. 수능 연계 굉장히 높은 학교라 고대는 과학이 쉬워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2보다 심지어 의외로 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원 과목을 더 잘해야 고려대 논술을 칠 수 있고 생투를 수능으로 가져가시는데 생원을 안 했다. 이러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고대는 원 과목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제가 조금 말씀드렸고요. 고대에서 고대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안 터졌고요. 역시 자, 괜찮아요. 자, 일단 의예과 한번 봐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좀 터져줘야 안 지루하신데 자, 의예과가 95점이죠. 높습니다. 자, 공대 80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학교장 전형을 한번 볼게요. 자, 학교장은 문과 2명, 이과 2명인데 보통 1, 2등은 직윤으로 뽑혀 나가죠. 서울대 직윤으로 전교 2등까지 뽑혀 나가면은 고려대 학교장은 한 3, 4등이 뽑혀요. 혹은 3, 4등이 또 안 받을 수도 있으면 한 5, 6등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고려대는 학교장이 한 5, 6등까지도 내려오고 자, 의예과가 1.2 자, 그리고 전교 3등인데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연대 교과 종합이라고 생각하세요. 연대 교과 종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고요. 왜냐? 고대는 학교장이지만 내신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학교 상도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부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비교과가 좀 많이 보는 학교라서 이렇게 제가 기준 잡았습니다. 의예과는 1.2, 전교 3등이네, 공대는 1.7. 자, 근데 보시면 국영수가가 90%고 나머지 10%라 예체능이 좀 안 좋아도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국영수가 90% 반영이니까 그걸로 한번 내보시고요. 자, 저 기출은 넘어갑니다. 자, 합격자 사례. 자, 올해 기계공학과 이건 한번 보세요. 국영수가 1.7이었던 친구가 올해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학교장 붙었어요. 자, 이유가 이 친구는 자, 과학토론상도 있고 교내상이 많죠. 그래서 교내상이 좀 있고 내신이 1.7이면 기계공학과 붙었다.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씩 나가시네요. 자, 5분 안에 끝내볼게요. 자, 약간 불안해졌고요. 자, 융합인재 보시면 자, 요거는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쿠가 이 고려대학교 어떻게 이제 흔히들 친구들이 약간 이제 오타쿠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자, 실제로 고대 매니아들이 여기 많이 쓰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오쿠가 실제로 너무 좋은 스펙의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아예 어떻게 전략을 바꿨느냐. 원래 280명인데 360명으로 내년에 늘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부터는 이제 오히려 정원이 100명, 자, 논술에서 100명 빼가지고 여기 80명을 넣어버렸는데, 자, 어떤 애들이 뽑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특목고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뽑지만은, 자, 여기서 포인트는 융합 전형도 과고랑 일반고가 비율이 정해져 있다. 다 특목고만 뽑는 게 아니고 대략 한 7대3이나 한 6대4 정도 과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일반고도 쓸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교회상 제출 여기서는 불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상 안 되고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수학과학 말고도 교내 실적이 가능해요. 영어 말하기 대회라든지 100일장 이런 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게 이거 올해 사례인데 밑에 잠깐 보실래요? 요거 대치동 건이고요. 자, 내신이 2.1. 근데 이제 고대 융합이 이제 이과거든요. 근데 이제 스펙이 뭐밖에 없냐면은 수학과학상이 하나도 없고 영어 말하기, 영어 경시, 자기주도 이렇게 했던 친구가 건축사회공 합격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사례도 있었다는 거 일단 좀 알면 좋고, 자, 국영수가 2.5 이하도 교내상이 충분하면은 자, 권장한다. 학교장 못 받은 친구들은 여기로 가시는 게 좋고요. 자, 일단 이제 2개 남았네요. 자, 고려대학교 과학인재. 자,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연대 과학인재랑 똑같습니다. 교회상 제출 3개까지 가능하고요. 자, 수상 실정이 많으면 국영수가 2.5여도 쓸 수 있어요. 연대보단 더 경쟁률이 덜하기 때문에 여기가 쓸만하시고, 자, 제가 합격자만 분석 드릴게요. 자, 기계과인데 국영수가가 1.6이다. 자, 그러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1.6이면은 기계과 쓰기에는 조금 불안하죠. 자, 그러나 요 과학인재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붙었는데, 자, 쓸 수 있는 이유가
전국 규모에서 상이 있어요. 아이디어 창출대. 이 교회상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회상이 혹시 있다. 혹시 뭐 카이스트에서 어머님들이 공부해가지고 수료증이 있다든지 서울대 캠프 아니면 알고리즘 특허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은 내신이 좀 낮으셔도 일반고는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전형이 틈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학생 중에 제일 낮은 애가 국영수가 3.2까지 붙었거든요. 그 친구는 특허가 있었어요. 자기가 알고리즘 특허를 내가지고 특허로 붙은 친구였고 한 3년 전 학생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드디어 3분 남았어요. 자, 시간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안 나가시네요. 자, 카이스트인데, 제가 카이스트 출신인 건 알고 계시죠? 자, 이 카이스트가 일단 요새 상대적으로 많이 뽑고 또 전형이 다양해지는데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의외로 카이스트랑 연대를 동시에 붙으면은 일반고 학생들은 연대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과학과 학생들은 다 카이스트 갑니다. 그래서 종합대학은 아니지만 사실 수학과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때는 카이스트도 또 좋은 학교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모교 자랑 그만하고요. 자, 일단 카이스트 잠깐 보면 자, 1차 서류가 2.5배수고, 자, 일반 전형 570명인데,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자, 카이스트 쓸 때는 어머님들이 이제 요거 생각하시는데, 위에 거는, 자, 다 전형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학교장 써야 될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일반 전형 써야 될지. 어머님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학교장이 지금 2명 지원이죠? 그럼 이거 전교 몇 등까지 내려올까요? 카이스트 학추는 전교 한 12등도 쓸 수 있고요. 심한 학교는 애들이 잘 안 받아가지고 한 18등까지도 내려와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카이스트가 왜 이렇게 인기가 떨어졌나 어제 많이 울고 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다가 되게 좋은 학교인데 그래서 보시면 자, 학교장이 그래서 말씀드리면 2명 지원, 자, 8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는 비춥니다. 강남권은 학교장이 거의 안 뽑혀요. 이 학교장이 뽑히는 거는 외곽 지역, 그리고 이제 대구라든지 약간 대전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뽑히고 수도권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 정도만 뽑히기 때문에 어머님도 혹시 강남구나 서울권이시면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작년에 선배가 학교장으로 됐다면 그 선배 내신보다 좋아야 돼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 작년 선배 내신을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작년 선배가 들어가서 학점이 좋은 경우에는 이 밑에 후배를 좀 많이 뽑더라고요. 요거는 영향이 좀 있고 그리고 그냥 절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5가 안 되시면은 그냥 일반 전형이 유리하십니다. 그래서 학교장은 내신이 일단 좋아야 되니까 너무 내신이 조금 불안하면 과감히 일반 전형 가셔야 되고 학교장의 나쁜 점 중에 하나는 자, 요게 좀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추가 합격이 없어요. 학교장은 추합이 없기 때문에 번호도 안 나옵니다.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감안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고요. 정시. 자, 요거는 자, 전체 인원 한 1000명 뽑는데 정시는 30명이니까 지어도 되겠죠. 요거는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카이스트 정시는 작년에 어떻게 됐느냐? 2015학년도에 환산 점수 652.8까지 붙었고 이게 전국 100분위로 어머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0.85%예요. 엄청나죠? 의예과가 1%까지 들어가는데 카이스트가 작년에 이 뽑은 애들 보면 마지막에 0.85%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작년에 카이스트 애들 30명 붙었는데 15명 진학하고 끝났습니다. 카이스트가 좀 자신만만하게 우리 학교 오겠지 생각했지만은 절반밖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고대 입결보다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이드라인 잡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Q&A 받고 딱 저기 끝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2015학년도 합격자 분석 올해 쓰실 때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전 과목이 2.5더라도 수가가 1점이면 붙었다. 이해되시죠? 카이스트는 수가 가중치가 있는 학교라 전 과목이 2.5여도 수가가 좋으시면 쓸 수 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나는 교내상이 아예 없는데 순수 내신 1.7이다. 붙었어요. 교내상 아예 없이도 1.7까지도 가능했고 다만 순수 내신으로 2.0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내신이 2.0인데 교내상이 있는 경우는 합격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또 참고 기다려 주셔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지만은 자, 좀 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만 얘기하고 조금 이제 그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첫 번째 Q&A는 최우준 학생 질문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좀 뽑았는데, 첫 번째, 수시의 중요성이 커졌는데 이 논술과 수능을 다 준비하기가 부담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중요하고 논술이 중요하지만 따로 공부할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어차피 수능을 1순위로 잡으시고 논술은 요새 쉬워요.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요새 수능 물리투나 화학투 생투를 했던 친구들이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난이도이기 때문에 절대 논술로 지금 시간 뺏기지 마시고 수능을 1순위로 잡으시고 그리고 최저학력을 맞춘 다음에 논술은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오히려 논술 준비를 따로 하시기보다는 과학투 개념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게 더 실질적 조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교에서 고3 내신을 과학투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자, 수리 논술과 자, 과학 논술의 구체적 시기.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름방학 전까지 과학투 개념을 끝내놓고 그리고 여름방학 때부터 기출문제만 푸셔도 요새는 충분히 합격거나 들어가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논술은 특별한 게 아니고 수능의 연장이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안에 다 해서 너무 뿌듯하고, 자,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다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볼 건데, 어머님도 오늘 좀 도움이 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시가 인원수가 많고 정시가 쉽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친구는 무조건 자기가 그 입시 전형 안에서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지금 성적보다 혹시 자기 내신이 낮거나 그런 거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입시 전형을 먼저 정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1년 공부하신다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오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